인터널 링크에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언이 인터널 링크에지를 가지면 그 선언이 의미하는 엔티티는 필히 네임스페이스 스코프에 belong to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임스페이스 스코프에 belong to 되어 있지 않은 엔티티는 인터널 링크에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조건을 꼭 필히 만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와 같은 조건들을 추가로 만족을 해야 비로소 인터널 링크에지를 갖습니다. 자, 이름이 일단 네임스페이스 스코프에 belong to 되어 있는 조건을 만족하고 명시적으로 스태틱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선언이 된 변수 템플릿, 펑션 템플릿은 모두 인터널 링크에지를 갖습니다. 스태틱 키워드는 매우 강력해서 어떠한 형태든지 네임스페이스 스코프에 속한 엔티티에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붙이면 인터널 링크에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태틱 변수가 있고요. 스태틱 함수가 있습니다. 스태틱 템플릿 변수가 있고요. 스태틱 템플릿 함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들이 모두 네임스페이스 스코프에 belong to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모두 인터널 링크에지가 됩니다. 모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듈의 퍼뷰라고 그러죠. 여기 퍼뷰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모듈 네임 다음에 등장하는 이 영역을 퍼뷰로 부릅니다. 여기도 퍼뷰고요. 그런데 이 퍼뷰 내에 스태틱 함수, 스태틱 변수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 이름이 어디에 belong to 되어져 있냐면 네임스페이스 스코프에 belong to 되어져 있습니다. 모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듈을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모듈에 대해서 모듈 스코프를 만든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즉 네임 스코프라는 얘기는 했지만 모듈 스코프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 소리는 뭐냐면 모듈도 기존 C++이 갖고 있는 스코프 룰을 그대로 따른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이 두 이름은 어디에 소속이 되냐면 네임스페이스 스코프에 belong to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스태틱 키워드를 만나니까 인터널 링크에지가 됩니다. 또 다른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태틱 키워드가 붙지 않은 것에 대한 조건이겠죠. 근데 여기는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constants qualified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constants 타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수인데 템플릿은 또 아닙니다. 즉 템플릿이면 인터널 링크에지가 아닌 거예요. 일반 변수이면서 non-volatile constant qualified 타입은 일단 디폴트가 인터널 링크에지입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역시 인터널 링크에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일단 기본 조건을 보게 되면 constants에 이런 식으로 선언하게 되면 그리고 이 엔티티가 네임스페이스 belong to 되어져 있으면 해당 선언은 인터널 링크에지예요. constants type 이런 식으로 놨을 때는. 그런데 이 구문이 예를 들어서 모듈 인터페이스 유닛이나 모듈 파티션의 퍼뷰에 선언되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구문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근데 이 선언의 위치가 어디냐면 모듈 내에 있는 퍼뷰 내에 있거든요. 여기는 트랜슬레이션 단위에 있고 이 경우는 인터널인데 이 경우는 모듈 링크 에지가 됩니다. 즉 위치가 달라져도 컨센서스로 설정된 인터널 링크 에지가 모듈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모듈 링크 에지로. 그 첫 번째 조건이 그 조건입니다. 또 여기다가 익선을 붙여도 그렇답니다. 여기다가 익선을 딱 붙이면 여기가 이제 익선을 붙인 경우인데 붙이면 인터널 링크 에지에서 링크 에지로 바뀌는 겁니다. 또 여기에다가 인라인을 딱 붙이면 역시 어떻게 되냐면 인터널 링크 에지에서 익스터널 링크 에지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인라인을 사용하게 되면 어떠한 중복된 경우에 있어서 ODR 룰을 적용해서 마치 하나처럼 조정을 해주는 인라인 위반 시 보정해주는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죠.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컨센서스 인스를 쓰게 되면 이 경우는 인터널 링크에지니까 하나의 트랜슬레이션 내에서만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다른 트랜슬레이션에 참여를 하는 순간 변수를 새로 만들잖아요. 따라서 ODR 룰에 대한 위반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트랜슬레이션마다 자체적인 변수를 만드니까요. 근데 인라인을 딱 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트랜슬레이션 여러 군데 참여를 하게 되면 ODR 룰이 위반이 되죠. 그렇지만 스펙 문서 인라인에 의해서 생기는 ODR 룰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서 ODR 룰을 지키는 것처럼 합니다. 이 변수는 특히나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라인을 붙이는 순간 여러 군데 사용된다라는 뉘앙스가 들어가니까 기존의 인터널에서 익스터널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인라인에 의해서 변수는 변경이 됩니다. 근데 인라인에 의해서 함수는 변경이 되지 않아요. 오직 인라인은 변수만 변경합니다.
그것도 컨센서스에 대한 변수만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여러 군데 사용이 되었지만 ODR 룰을 지키는 거로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특수한 경우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언은 first 선언이 있고 redeclaration이 있잖아요. 근데 redeclaration 같은 경우는 링크에지를 결정할 때 first 선언을 찾아서 first 선언의 링크에지를 가져다 씁니다. 그런 경우를 얘기해. 그렇게 했을 때 찾아봤더니 인터널이 아닌 경우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언급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비슷한 예제들이 많이 등장할 겁니다. 이건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죠. 그리고 익명 유니언 내에 있는 멤버들은 모두 인터널 링크에지를 갖고요. 그 다음에 익명 네임스페이스, 그리고 익명 네임스페이스 내에 있는 네임스페이스들은 네임스페이스 자체가 인터널 링크에지를 가져요. 따라서 그 내부에 있는 엔티티들도 역시 인터널 링크에지를 갖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네임스페이스가 아닌 경우는 익스터널 링크에지를 가져요. 결국 네임스페이스는 인터널 아니면 익스터널 링크에지를 갖습니다. 노 링크에지 이런 건 없어요. 인터널 링크에지 아니면 익스터널 링크에지를 갖는 것이 네임스페이스입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 있는 요소들은 네임스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링크에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나 인터널 같은 경우는 내부에 있는 요소를 다 인터널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가 익명 네임스페이스가 아니면 틀림없이 이 두 이름들은 익스터널을 가질 거예요. 그렇지만 이름 없는 네임스페이스에서 감싸져 있기 때문에 인터널 링크에지가 됩니다. 자, 관련 예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요소들은 다 인터널 링크 에지예요. 근데 인터널 링크 에지에서 만약에 익스터널 링크 에지로 바꾸고 싶으면 스태틱 키워드만 빼버리면 인터널에서 익스터널이 됩니다. 여기 이거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에 의해서 인터널 링크 에지로 분류가 됐는데 여기 컨스트 엑스퍼가 등장한 거 있죠. 컨스트 엑스퍼가 오브젝트 디클러레이션 일반 변수 선언에 사용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에 암묵적으로 컨센서스가 적용이 됩니다. 즉 컨센서스 컨스트 엑스퍼 인트가 되는 거예요. 컨센서스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인터널 링크 에지가 돼요. 이 경우에 대해서 만약에 다른 링크에지로 바꾸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익스터널 링크에지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앞에다가 익스터널 붙이거나 여기 익스턴이 있으니까 인라인을 붙이면 됩니다. 첫 번째 경우는. 두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도 익스터널 붙이거나 인라인을 붙이면 익스터널 링크에지를 갖게 되고 ODR 룰에 대한 충돌이 발생했을 때 인라인은 중복 여부에 대해서 ODR 룰을 조정을 해주지만 이 경우는 조정을 해주지 않겠죠. 이 경우는 조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익스턴 같은 경우는. 따라서 이런 경우는 별도의 파일 내부에다가 몰래 엔티티를 집어넣는 식으로 설계를 하게 되죠. 익스터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인터널에 있다가 익스터널 링크에지로 오게 되면 중복했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 해결책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인라인을 붙이거나 아니면 익스턴을 해주고 특별한 그 CPP 내에다가 구현을 집어넣는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 모듈 내에서는 스태틱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면 역시 인터널 링크에지가 되고요. 왜냐하면 모듈도 일반 C++의 스코프 룰을 따르니까 이 경우에 네임스페이스 스코프에 빌롱투합니다. 따라서 스태틱을 붙이면 인터널 링크에지가 되고요. 이 부분은 두 개가 다 컨센서스 쓰든 안 쓰든 익스포트란 키워드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모듈 링크에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는 같은 모듈의 이름인데 이 부분이 하나 파일이고 이 부분이 또 다른 파일이거든요. 파일인데 모듈 네임이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듈 네임이 같은데 익스포트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익스포트 모듈 네임 이런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경우는 모듈 인터페이스 유닛이라고 부릅니다. 이 파일은 모듈 내에 하나만 존재합니다. 같은 모듈 내에서는. 그 다음에 이 경우도 하나만 존재하는데 익스포트 키워드가 없어요. 이 경우는 모듈 임플리멘테이션 유닛이라고 불러요. 이 두 개가 같은 모듈 내에 있는 거예요. 파일은 다르지만 모듈은 같아요. 그럴 때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모듈 링크에지를 가지니까 다른 데서 이런 식으로 익선을 쓰게 되면 이 익선이 바로 요거를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 모듈 링크에지도 서로 중복이 되어지잖아요. 여러 개 모듈 내에 쓰게 되면 ODR 룰이 역시 발생을 해요. 근데 이 두 개는 보면 ODR 룰에 대한 해결책이 없잖아요. 인라인도 없고 그냥 컨센서스이고 충돌을 하게 되면 ODR 룰에 대한 구제책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쓰는 방법 하나의 파일만 넣고 나머지는 다 익선을 쓰게 되면 구제를 할 수 있잖아요. ODR 룰을 위반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개 모듈 내에 서로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면 ODR 룰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다음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스터 엑스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컨스터 엑스퍼는 굉장히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컨스터 엑스퍼가 오브젝트 디클러레이션에 사용되는 경우, 즉 변수 선언에
const expor가 사용되는 경우에요. 이런 경우는 이 const expor가 어떤 식으로 변수에 대해서 조정하냐면 가능하면 internal linkage가 되도록 조정을 해요. 즉 하나의 파일에 독자적으로 이름을 만들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암묵적으로 컨스턴스를 집어넣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컨스턴트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변수 만들면 컨스턴트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두 개를 보면 이게 첫 번째는 인터널 링크 엣지고 두 번째는 인터널 링크 엣지로 하려고 컨스를 넣었는데 프로그래머가 인라인을 넣었잖아요. 인라인이 다시 얘를 익스터널로 바꾸잖아요. 그쵸? 익스터널로 바꾸지만 여러 개의 파일에서 ODR 룰을 위반하게 될 때 인라인에 대해 구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ODR 룰을 위반하지만 없도록 조정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컨스트 엑스퍼 자체는 컨스턴스를 암묵적으로 추가해서 인터널 링크, 즉 이름이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데 만약에 여러 파일 내에서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인라인을 써서 ODR룰을 위반을 하더라도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또 특이한 경우가 const export, 그 다음에 const eval specifier가 first 선언이라고 되어 있네요. first 선언에만 쓸 수 있다는 내용인가 봐요. 어떻게 쓰냐면 이걸 썼을 때 함수, static data member, 조합이 좀 특이하죠. 하나는 함수고 하나는 static 정적 변수예요. 정적 변수하고 함수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inline function이라는 inline이라는 말을 집어넣는다고 되어 있어요. 펑션하고 static data를 어떤 식으로 const export는 조정하는 거냐면 ODR 룰을 일단 위반하도록 만들어요. 인라인이니까 여러 군데 선언할 수 있잖아요. 인라인을 들어가니까 여러 군데 선언할 수 있어요. ODR 룰을 위반하게 해요. 그런 다음에 ODR 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인라인으로 인해서 ODR 룰을 조정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여러 군데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용성을 여러 군데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해결책으로 나중에 조정을 해주는 식으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든 경우 같은 변수인데 같은 변수 하나는 그냥 전역에 나와 있는 변수고 이 경우는 스태틱 변수예요. 근데 스태틱 변수에서는 인라인을 추가를 해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되냐면 인라인 들어갔으니까 여러 개 트랜슬레이션에서 스태틱 변수를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접근하지만 ODR 룰이 위반됐다가 풀리는 식으로 해서 결국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수의 경우도 여기에 이렇게 하게 인라인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서 사용하도록 해놓고 조정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컨스트 엑스포를 여기 보면 컨스턴스라는 키워드 때문에 넣은 것 같은데 이 컨스트 엑스포가 컨스트를 자동적으로 추가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컨스트 엑스포는 일반 변수에 대해서는 컨스턴스를 추가를 하지만 컨스트 엑스포는 함수에 대해서는 컨스턴스를 추가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컨스트 엑스포는 일반 변수에 대해서는 컨스턴스 추가를 해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스태틱 멤버하고 펑션에 대해서는 인라인을 부여를 해서 여러 군데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나중에 ODR에서 통과하도록 하는 설계 방식을 따른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